안녕하세요. 꼼지닷컴의 박기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턱받이와 아기 베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아기 베개와 턱받이는 아이의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천과 그리고 뽀송뽀송한 타월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쉬우니까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사용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드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턱받이와 아기 베개를 만드는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실하고 쪽가위랑 그리고 도안을 대고 그릴 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위, 바늘, 이렇게는 기본 재료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턱받이를 만드는 도안이 필요해요. 조금 큰 턱받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도안이 조금 커요. 도안이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타월천. 타월천은 두께감이 있는 타월천도 있고 얇은 타월천도 있는데 턱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얇은 타월천이 좋습니다. 타월천을 구입하실 때에는 동대문에 가시면 타월을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꼼지닷컴에 타월천이 또 있으니까 그걸 구입하셔도 되고 패키지를 구입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큰 턱받이이다 보니까 등 부분에 고정해줘야 될 리본끈이 필요하고요. 리본끈은 한 90cm 정도면 충분해요. 한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뒷면에 사용할 면천이랑 그리고 예쁘게 꾸며줄 펠트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타월천으로 만드는 턱받이는 필요가 없지만 그 아기 베개에 사용할 솜이 좀 필요하고요. 솜은 뭐 이제 저는 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방울솜이라고 방울솜은 일반 구름솜보다 좀 이렇게 뭉침도 덜하고 가라앉는 것도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품 만들 때는 좋아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구름솜이나 집에 여분으로 있는 뭐 베개 속솜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턱받이부터 만들어 보겠는데요. 턱받이를 만들 때에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타월천하고 면천을 겉길이 마주대고 이렇게 놓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도안을 대고요. 대칭이 되게 그릴 텐데요. 도안을 그리실 때에는 혹시나 이제 도안을 만드실 때에는 절반을 이렇게 대칭되는 경우에는 반쪽만 그리세요. 반쪽만 그리셔가지고 오려 놓은 다음에 원단에다가 옮겨 그리실 때에는 뒤집어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직접 손으로 완성된 양면을 그리는 것보다는 더 깨끗하고 똑같은 모양의 대칭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펜은 저기 수성펜인데요. 바느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물빨래로 한번 빨아주시면 물에 닿으면은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빨아주시면 깨끗하게 이 자국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칭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뭐 어떻게 꾸밀 건지 한번 자리를 잡아 보는데요. 이 기본적인 모양이 토끼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 모양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코를 만들고 입을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줄 거예요. 조금 이대로 심심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얼룩무늬를 하나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기본적인 턱받이의 모양이 나왔는데요.
도안을 옮겨 그리실 때에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바느질을 해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접 부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1cm 정도는 좌우 상하로 시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타월천에다가 그렸는데요. 타월천은 조금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면 원단에다가 해놓고 타월천을 대면은 밀려서 나중에 원단이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타월천에다가 그려놓고 면 원단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팀질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밀리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빠듯하게 이 윗부분은 여분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부족하지 않게 스팀질을 해놓으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나중에 저런 짜투리 원단으로 뭐 딸랑이라든지 아기 소품 같은 거 또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이제 얼룩무늬를 이렇게 넣어 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뒷면이고 꾸며야 될 부분은 앞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월천을 시접을 1cm만 남기고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꼭 이렇게 해라는 법칙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느질 하기도 나중에 편하고 그리고 예쁘게 자리를 꾸밀 때에도 대충의 감으로도 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뒤집었을 때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계산하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 1cm 정도 여분을 두고 잘랐기 때문에 1cm 안쪽이 완성선이라고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cm 정도 여유만 남기고 시접 여유를 남기고 잘랐어요. 뒤집어 주시면 이제 앞부분을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시접을 1cm만 남기고 잘랐기 때문에 대략 안쪽으로 1cm가 완성선이라는 걸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그렸던 것처럼 여기다 눈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눈 옆에다가 이렇게 눈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데 얼룩무늬를 제자리에 예쁘게 놓으려면은 이렇게 모양대로 시접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노란색 펠트천으로 얼룩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략 잡아주시고요. 올려놓아 주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완성선이 보이잖아요. 이 테두리를 따라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 테두리를 따라서 홈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룩무늬 저는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재밌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얼룩무늬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굴곡이 있는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를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홈질을 해주실 때 실은 뭐 어떤 실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정실이 없다 하시면 그냥 흰색 실로 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홈질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많이 흔들려서 잘 못하겠다 하시면 여분의 바늘이 있으시거나 시침핀이 있으시면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고 예쁜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꾸며준 얼룩무늬를 바느질을 했어요. 나머지 뒤로 넘기시면은 이런 시접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이제 코하고 입,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눈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펀치를 이용해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펀치를 이렇게 펀치를 이용해서 뚫어 주시고 눈을 고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흰색 실로 프린치너 스티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이 펠트 천을 고정을 시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토끼 눈에 초점이 생겨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눈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코를 바느질 해줄 텐데요. 코는 조그마한 동전 크기, 단추 크기 모양으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스티치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감침질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홈질을 해도 되는데 반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반박음질은 뒤로 반땀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한 땀 와서 다시 뒤로 한 땀 그리고 뒤로 반땀 가시고요. 앞으로 한 땀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요. 이제 입을 해 주실 텐데 입은 이렇게 가운데 매칭되게 그려주시고요. 따라서 아웃라인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를 제가 칼색 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하고 입을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시는데요. 우선 시작은 여기 코 밑부분으로 해서 숨겨지게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아웃라인 스티치는 한 땀이 온 다음에 다시 반땀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다란 선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 땀 뒤로 간 다음에 여기 그 전에 한 땀 들어왔던 부분에 겹쳐지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연결된 선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곡선 부분일 때에는 지금 했던 땀 간격보다 좀 더 짧게 한 절반 정도 되게 그래야지 예쁜 곡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길게 땀 길이를 길게 해버리시면 별로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는 두 겹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요. 두 겹으로 하시는 게 별로 좀 약하다, 선 굵기가 약하다 생각이 드시면 겹쳐서 여러 겹으로 겹쳐서 그리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한 3겹 정도 겹치시면은 지금보다 좀 더 두꺼운 라인이 생길 거고요. 좀 더 많이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4겹 정도. 이렇게 실이 엉키는데, 이렇게 실이 길어서 엉킬 경우에는 잡아당겨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곡선 부분일 때는 땀 길이를 좀 더 짧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까지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여기다가 예쁜 면천을 이렇게 거치 보이게 놓으시고,
바느질을 한 타월천을 위에다가 겉길이 마주되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끈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넣어주시는데 절반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끈 모서리 부분에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전체를 다 박음질을 할 거예요. 박음질을 할 건데 그 전에 끈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게끔 고정을 시켜주세요. 끈 부분만 완성선이 지금 이쪽이면 완성선 바깥쪽으로 한 0.5cm 나간 자리를 왔다 갔다 예쁘게 바느질 안 하셔도 돼요. 자리만 잘 지키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전체를 다 박음질을 하실 텐데요. 지금 양쪽 끈이랑은 지금 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천하고 사이에 리본 그리고 타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끝부분만 임시로 고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창구멍을 어디다가 하냐면요. 창구멍은 가장 직선인 부분에다가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창구멍으로 가장 적당한 자리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이제 곡선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창구멍으로 남겨두고요. 여기서부터 박음질을 쭉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박음질을 한 다음에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시접 정리하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하실 때 이게 밀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팀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해주세요. 스팀핀이 있으시면은 스팀핀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스팀핀이 나는 이렇게 잘 찔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테두리를 따라서 큰 바느질로 듬성듬성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스팀질을 제가 했어요. 한 다음에 여기 창구멍이 될 부분을 남겨놓고 여기 끝에서부터 박음질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턱받이는 신생아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신 분은 손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손바느질이 태교에 좋다고 하잖아요. 손바느질을 해주시고 지금 아기가 있는데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시면 미싱이 있으신 분은 미싱으로 하세요.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손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들어주는 의도는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기가 보채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싱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다 창구멍 여기만 남겨놓고 박음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접을 0.5cm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창구멍 부분에는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아니 이제 다시 여기는 공구르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1cm 정도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0.5cm만 남기고 시접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시접 정리가 다 끝난 턱받이를요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면요 이런 이제 턱받이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 뒤집었던 창구멍 자리를 공구르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공구르기는요
지금 흰색 타월천하고 노란색 면천이 있으면 흰색 타월천으로 제가 바늘을 뺐어요. 그러면 마주 보는 노란색 면천에 한 땀을 떠서요. 마주 보는 곳입니다. 마주 한 땀을 떠서 빼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노란색 이 면천에 있는 실, 마주 보는 타월천에 한 땀을 떠서 빼주시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시면은 안 보여요. 바느질 자국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흰색 타월천 맞은편 노란색 면천에 한 땀 떠서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면천에 있는 바늘, 여기 실 보이시죠? 마주 보는 흰색 타월천에 한 땀 떠주세요. 그리고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바느질 자국이 안 보여요.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자, 여기서요, 이제 마지막 하실 일은 이제 똑딱 단추를 다시는 건데요. 똑딱 단추는 이렇게 겹쳐지니까 하나는 타월천에 해주시고 하나는 면천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달아주시는 거는요, 여기에 한 땀을 살짝 떠주세요. 떠주셔서 이 끝부분이 똑딱 단추로 인해서 가려지게끔 빼주시고요.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튼튼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턱받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아기 베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아기 베개는 아기가 배고 누울 정도의 그 몸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턱받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만 그려주시고 다시 대칭해서 반대로 반을 해주시면 돼요. 이 몸판은 창구멍을 여기다가 둘 거고요. 좀 재밌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배꼽 하나 해주시면 돼요. 배꼽만 바느질을 스티치를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X자로 스티치를 넣어주시고요. 매듭을 묶고 턱받이 몸판 박음질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둘러서 여기까지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시침질을, 타월천은 좀 밀리니까 시침질을 듬성듬성 해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밀리지 않고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창구멍 시작되는 부분에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을 해주시고 여기 창구멍부터 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턱받이와 마찬가지로 이 베개도 지금 임신 중이신 임산부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느질을, 손바느질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없다 하시는 분은 미싱이 있으시면 미싱으로 하셔도 돼요. 전체를 다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턱받이처럼 창구멍 부분만 좀 여유있게 남겨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5m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창구멍으로 뒤집었는데요. 이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실 거예요. 솜을
아기 베개는 너무 높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좁쌀 베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이제 좁쌀로 채워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인형으로도 쓸 수 있고 베개로도 쓸 수 있는 솜으로 된 아기 베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솜을 이용해서 속을 채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솜을 이제 적당량 넣어주시고 이 부분을 공구르기에서 막아주시면 돼요. 이제 공구르기는 다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쪽에 한 땀, 다시 반대쪽 마주보게 한 땀 떠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바느질 자국이 안 보이는 게 공구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얼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도안을 대고, 이것도 똑같이 대칭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한 통으로 해서 도안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해주시고, 눈을 붙여주실 거고요. 입만 바느질을 해 놓겠습니다. 입은 지금은 제가 십자수실을 그냥 하나로 연결을 해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좀 이제 두껍게 했으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는 십자수실을 그냥 통째로 끼워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V자로 박음질을 할 때에는 여기 끝에 통과시키지 마시고 실을 겹쳐서 넘어가서 뒤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예쁜 V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서는 뒤쪽으로 매듭을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요. 전체를 다 이제 박음질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요 전체를 다 그냥 박음질을 하세요. 전체를 다 박음질을 하시고 그러면은 뒤집을 곳이 없잖아요. 뒤집는 곳은 이 뒷면에 가위칩을 내어가지고 뒤집을 거예요. 왜 뒷면에다 가위칩을 내냐면 이 몸판에다가 뒷면을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뒷면은 가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전체가 지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곡선이잖아요. 정 앞부분에다가 창구멍을 내고 싶다 하시면 여기 밑부분에 내셔도 되고요. 저는 뒷면에다가 가위칩을 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계속 했던 것처럼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곡선 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해주시고 전체를 다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음질 다 한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시접 5mm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은 뭐 창구멍 없이 다 박음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5mm로 시접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이게 입 부분이니까 이게 앞이 되는 거고요. 뒷면에 가위칩을 내시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셔가지고 한쪽을 가위칩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솜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솜은 얼굴 부분은 그냥 꾸며지는 포인트, 그러니까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넣으면 이제 여기가 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볼륨감만 있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솜을 다 넣으신 다음에 이 가위칩을 낸 창구멍을 같은 색 실로 해서 감침질을 해주세요.
여기 펠트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긴 눈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길게 하시면 되고요. 짧은 눈을 하시고 싶다 하면 짧은 눈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약간 변형된 거를 보여드리면 눈을 저는 길다란 눈을 할 건데요. 이렇게 눈을 하셔도 돼요. 바느질로 하셔도 되고 펠트로 좀 이렇게 캐릭터가 좀 더 생동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펠트로 하시는 게 좀 더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잠자는 눈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길이가 조금 길다 싶으시면 조금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바느질 하실 때에는 펠트에다가 먼저 이렇게 한 땀 정도 앞으로 간 상태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올려놓고요. 반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위에다가 반박음질을 이렇게 해서 눈을 바느질을 했고요. 이제 몸판하고 얼굴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감칠질이나 공구르기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공구르기를 하는데요. 몸판하고 얼굴하고 고정이 되게 얼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공구르기가 힘드신 분은 감침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얼굴하고 몸판하고 연결을 한 베개를 응용을 해보신다면 베개를 다 통째로 빨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손수건이나 그냥 짜투리 원단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뒤를 이용해서 묶어주시고요. 엄마큰 레이스 손수건이나 뭐 그런 예쁜 손수건을 해주시면 더 예뻐요. 이렇게 해서 베개로 이용하시고 이 부분 이제 땀이 차거나 지저분해지면 이 부분만 풀어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기 턱받이와 아기 베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기 턱받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고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 4, 5개 넉넉할수록 좋은 아기 소품이니까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아기도 좋아할 거예요. 아기 베개는 지금은 베개로 사용을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기가 안고 자기도 하고 장난감으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